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기원 논쟁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기원 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조작과 은폐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를 조사할 수 없었기에 1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여러 의혹들의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서 하나같이 중국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WHO에서도 내부 폭로가 이어지며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최근 어떤 증거들이 또 나왔고 중국이 이를 어떻게 은폐하려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코일9의 기원을 90일 안에 다시 보고하라고 정보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코일9 사태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중국 기원설 주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아직 이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 추가 조사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었습니다. 중국 기원설은 코일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입니다. 연구소에서 10년 넘게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해왔으며 첫 코일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화이난 수산시장과 약 5km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중국 기원설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WHO가 올해 4주간 중국 우한에 국제조사단을 보내 조사한 뒤 코일9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WHO가 그동안 중국의 돈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중국과 손잡고 증거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 달간 중국 기원설이 다시 큰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 우한 연구소 연구원들이 코일9가 공식적으로 WHO에 보고된 2019년 12월 31일 전에 유사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집중 보도되면서부터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의 비공개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줄지어 관련된 내용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과학자들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영국 런던 세이트 조지대 종양학 교수와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백신 회사인 이뮤노의 비르거 소렌센 박사의 논문을 단독 입수했다며 코일9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국제학술지 QRB 디스커버리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달 여러 국적의 과학자 18명은 사이언스지에 우한 연구실 유출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코일9 사태에서 중국이 책임이 있다는 여론과 이런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당국은 미국은 사실이나 진실에 관심이 없고 과학에 기반한 발언 조사에도 관심이 없다며 미국의 목표는 낙인 찍기와 정치 조작, 비난의 화살 돌리기라고 하면서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작 중국에서 정치 여론을 조작한 흔적이 드러나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백 개의 가짜 SNS 계정을 통해 중국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BBC와 비영리기관인 정보회복력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보고서는 친중 가짜 계정을 통해 미국의 망명에 중국 공산당의 비리를 폭로해온 거원구이 전 정치연그룹 회장을 비하하는 만평이 대량 유포된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신변 위협을 피해 미국에서 우한 연구소 기원설을 제기한 옌리멍 홍콩대 공중보건대 박사, 대중 강경파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등을 헐뜯는 만평도 조직적으로 퍼뜨려 공격을 가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 퍼져있는 일부 친중 계정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뒤 친중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글을 리트윗한 횟수 중에 절반이 AI가 퍼뜨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에도 중국 가짜 계정들의 여론 조작 의혹이 논란이 되었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P통신과 영국 옥스퍼드대 분석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트위터에 총 20만 건의 트윗을 올렸었습니다. 하루 평균 778건의 트윗을 게시한 셈입니다. 또 그 사이 총 올린 게시물은 100만 건 가까이 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시진핑이 외쳤던 중국의 AI 굴기가 이곳에 다 쓰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분석을 보면 류 대사와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트위터 글을 확산시키는 가짜 계정,
62개로 구성된 조직된 네트워크가 존재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속한 계정들은 작년 4월과 8월 중 닷새간 몇 분 간격으로 생성됐으며 다수는 프로필에 자신이 영국인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한 계정은 프로필에 축구선수 티에리 앙리의 사진을 걸어두고 직업은 런던에서 활동하는 정치평론가라고 써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복수의 중국 매체가 스위스 생물학자라는 인물을 인용해 코일9 기원 조사에서 정치가 개입됐다는 주장을 펴자 스위스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일보와 상하일보, 글로벌타임스, 중국 국제 텔레비전 등 중국 매체들은 페이스북 계정의 프로필을 근거로 윌슨 에드워즈라는 이름의 스위스 생물학자라고 소개하며 그의 논평을 기사에 인용했습니다. 일례로 중국일보 기사에는 윌슨 에드워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생물학자로서 지난 몇 달 동안 코일9 기원조사가 어떻게 정치하는지 경악하며 지켜봤다고 말했다는 글이 포함되는데요. 윌슨 에드워즈는 WHO의 지인들과 동료 과학자들이 미국이 WHO를 정치화하려고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협박까지 한다고 불평한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국적과 실명까지 거론된 것을 보면 진짜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주재 스위스 대사관은 유감스럽게도 중국 대중에게 이 뉴스가 가짜라는 점을 알려야만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대사관은 스위스 시민 등록부에는 윌슨 에드워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으며 이러한 이름으로 발표된 학술 관련된 글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윌슨 에드워즈의 페이스북 계정이 불과 2주 전에 개설됐고 친구도 3명뿐이라면서 이 계정은 가짜 계정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스위스 대사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자 중국 매체들은 기사에서 급히 윌슨 에드워즈의 이름을 삭제시켰는데요. 가짜뉴스를 진짜인 듯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중국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WHO 내부자의 충격 폭로가 이어집니다. 중국은 본인들이 한 짓을 미국에게 떠넘기며 WHO에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지만 WHO의 폭로로 중국이 한 짓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인데요. WHO 조사단을 이끌었던 피터 벤 엠바렉 박사가 덴마크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바이러스 미스터리에서 WHO 공동보고서 작성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한 연구소 유출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WHO는 지난 3월 중국에서 4주간의 조사를 마친 뒤 코일9가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공동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엠바렉 박사는 처음에 중국 측은 보고서의 실험실과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이 바이러스 귀원과 관련된 문제의 일부였기에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중국 측의 반대로 문제를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그 가설과 관련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당시 그 자리에서 중국 당국에 어떤 협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엠바렉 박사가 더 강하게 주장했었다면 그의 신변에 위협이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이제 대세가 중국 기원론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WHO도 중국을 향해 코일9 발병 초기 사례와 관련된 미가공 데이터를 넘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조사할 당시 중국이 숨겨놓았던 자료들을 이제 대놓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WHO는 성명을 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2차 기원조사에는 초기 사례의 미가공 데이터와 2019년의 잠재적 초기 사례 혈청 검사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도 델타 변이가 급속하게 번짐에 따라 당국은 봉쇄령을 내리거나 이동 제한에 나섰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장쑤성 난징시에서 델타 변이가 처음 보고된 이후 이미 17개의 성으로 퍼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심지어 이제는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적인 탄저병까지 발생하면서 중국 내 혼란의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와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불렸던 도쿄올림픽을 넘어서 중국이 또 한 번 최악을 갱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